이번 시간은 그 15회 5일자 첫 번째 시간에서 그 4번 주석이 빠져서 그걸 마저 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칭은 일컬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이죠. 아작이라고 갈까마귀, 까마귀하고 갈까마귀하고 까치작자잖아요. 까치가 그 응수관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계곡에, 넓고 깊은 계곡에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새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지금 원문에는 까마귀나 갈까마귀나 까치가 감히 날라서 지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응수관을. 왜 그러냐 하면은 때문에 원인이 나오죠. 이 응수관에 그 물이 맑아서 투명해서 날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의 그 그림자 형체에 그 그림자가 그 호수 표면에 비치잖아요. 조견되니까 비치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밑에 그 맑은 그 수면에 비치니까는 곧 새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뭐라냐면 같은 무리, 자기하고 같은 무리에 새들이 날고 있다고 하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위에서 날아가니까 비치는데 그림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줄곧 늘상 때때로 이제 날아갈 때때로 잘못 그 물 안속으로, 자기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글로 향해서 물 안속으로 잘못 자기 몸을 투신한다는 거죠. 뭐 사람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못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뭘 이제 표현하냐면 뭘 밝힌 거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뭐를? 이 물속에 그 악룡, 물속에 그 진룡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항복받아야 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물속에 진짜 용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반은 오히려죠. 물을 보고, 이 말이네요. 물을 보고, 이 안에 진룡이 있는데 이 물을 보고 무에에서 빠진, 이건 익사할 때,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진다 할 때 익수자, 여기 물 숫자가 있으니까 익사한다는 거잖아요. 그 물을 보니까는 물이 막히는 게 없고 투명해서 거기 이제 빠지는 것 같다. 그 의심이 없다는, 막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빡 빠지는 거와 이제 그 같은 건데, 사람한테 비유하면 그러는 거죠. 그걸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을 보고, 물속에서 하는 그 진룡을 잡아야 되는데 되려 물을 보고 거기가 이제 막힘이 없으니까 그게 되려 익사한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들이. 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하면 갈까마귀나 까마귀가, 제비가 무지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차 그 자기 그림자를 갖다가 자기의 그 같은 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아서 그 잘못 그 투신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목숨을 해치는 것이다. 해치는 거와 오히려 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설치를 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게 험하다는 뜻이 있네요. 험할두. 그 험한 웅수간에 하늘이
험한 응수관을 설치를 해서 이 말이네요. 요거는 날개 시고 새들이 날아가니까 날개를 그걸로 이거는 꽂을 삽이네요. 꽂을 삽. 요 삽인데 우리가 삽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삽입 어디 들어간다. 날개가 들어가서 그 날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날개가 그 설치한 응수관 속으로 그냥 새들이 그냥 꼽듯이 위에서 그냥 그 꽂듯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물 속으로. 그래서 날기가 어려운데 그 물 안에는 그 이주가 있다는 거죠.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가 있다는 거죠. 용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진용이 이게 동령이고 악령은 구제받지 못했을 때는 후천적인 악령이지만 이 진령이 되면 이제 선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하는 게 마땅하다 말하는 거죠. 찾아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마땅하며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하수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급히 찾아서 취할 수 있는 거라니까 취하려면 뭐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는 그 처음 내린 방법이죠. 그게 어떻게 착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로서 그것을 그 용이죠.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의로서 운반한다는 거죠. 운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움직인다 하기도 하고 운반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오원자 주석은 아직 안 했죠. 이제 거기에도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지금 5일자 이분은 이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그 용의 뿔이 있잖아요. 용의 뿔. 그걸 굳게 이제 잡는다 이 말이죠. 잡을 반자네요, 이거는. 용의 뿌리를 굳게 잡아가지고 올라타서, 그걸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번역한 그 오진편 첫 장에도 이제 그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호랑이를 올라타서 호랑이를 이제 싸워가지고 항복받아서 올라타고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용 위에 용하고 싸워갖고 용 위에 올라타서 그 뿔을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저기 무슨 절이더라? 그 절의 그림에 이게 있어요. 이 두 개가 그림 있는 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거기도 용의 뿌리를 붙잡고 이제 굳게 잡아가지고 이제 뜻으로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용을 부리는 거죠.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대한 중임으로 멀리까지 이제 이른다 이 말이네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하수하는 방법을 쓴 건데, 요게 조금 어렵네요. 그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쓰셔가지고 오원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흰 말을 삼켰잖아요. 이 물속에서 사는 그 악용이, 못된 용이 흰 말을 삼켰다는 것은 이 말이네요. 의가 변화돼서 용이 된 것이다 이러네요. 그 응수관에서 사는 그 용이 삼장법사 말을 타고 가는 걸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말을 삼켜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킨 것은 즉 뭐냐면은 의가 변해돼서 용이 된 것이고, 백마가 변해서 삼켰으니까 백마가 변해서 즉 뭐냐면은 백마가 변한 것은 즉 용이 변화해서 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이해가 명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 의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의가 나오고, 그래서 뜻에 따라 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변화하는 거죠. 여기도 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이어진 건데, 그래서 그 용의 성질은 길들여서 굴복시킨다는 거죠. 길들인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제 의견은 이제 요 생식기가 용이다. 이게 또 용만 되는 게 아니라 말도 되잖아요. 길들여서 굴복시켜서 종심소욕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따라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준다는 거죠. 훈련해서 굴복시키면 이 생식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걸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인체에서 뭐 손발이고 뭐고 다, 귀도 사람이 이렇게 끔찍끔찍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근육으로 움직이는데 요 생식기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죽어 있는데 서라 그런다고 서지지를 않고, 섰는데 죽어라 그런다고 이게 죽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준다는 거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요 필마원을 보니까, 필마원이라는 게 이제 삼장법사가 1에서 7에 나오잖아요. 하늘세계 올라가서 천공을 어지럽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늘에서 마부로 말을 보살피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직책을 줬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말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필마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직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필마원을 보니까 이 말이네요. 말을 잘 다스리는 게 이제 손오공이니까 필마원을 보니까 이 말이네요. 공종,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한다는 거예요. 공제한다, 당기고 뭐하고 제어하는 거고, 요거는 놔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종심소욕하고 비슷하네.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그런 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죠. 자유하다,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한 즉 복호는 호랑이를 굴복시킨 데는 반드시 먼저 보통의 일반적인 그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시키면, 이 말이네요. 그럼 요건 이어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복호에는 반드시 먼저 범호를 시키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키게 되면 진호가 나타난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호랑이는 그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는 기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요 기가 형체를 가지려면 원숭이가 되면, 원숭이를 이루면은 이 형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진호의 그 무형적인 그것이 원숭이 껍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4회에 호랑이를 죽여서, 이 말이죠. 이것도 이어주는 거예요.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호랑이를 죽여서 그 호랑이 껍질을 벗겨갖고 자기 옷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진호라는 게 있고, 호피잖아요. 여기 호피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몸뚱아리가 호랑이 기운으로 채워진 거니까 호피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걸 옷으로 삼았다 이제. 그래서 요 의복이란 말도 그 법화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구조로, 요때는 이제 아까는 호랑이고, 요거는 항복을 받으려면 용을 반드시 먼저 일반적인 보통의 용을 항복받게 되면 요건 이어준다 그랬죠. 진짜 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디케하고 이렇게 감캐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백호고, 예를 들면 여기 진용, 용이잖아요. 리케는. 요 일반 용은 요 껍질이죠, 요게. 요게 진짜죠. 요것도 보통의 그 의미고, 호랑이고, 요게 진짜 호랑이죠. 그 껍질을 벗기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진룡도 모습이 없어요. 예, 진룡도 그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데, 그 모습을 가지려면 말로 인해서 그 모양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써가지고 진용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5회에 이 회에 그 용이 말을 삼킨 것은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 악령이 용을 말을 삼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을 삼킨 것은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의 이 말이네요. 원래 말이 변한 그 모편이라고 그랬네요. 털조각이 다 이 말이네요. 원래 말의 그 모편, 털조각이 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용과 호랑이가 자기 사람 한 몸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요때는 축기하고 연기를 할 뿐인 것이다. 요건 이다예요.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일신에서 이 용호가 있으면 이거는 그 축기하고 연기하는 거죠. 소주천하고 뭐 축기하고 연기하는 공부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 하고자 한다면 바깥에 있는 오행, 몸을 벗어나서 바깥에 우주에 충만한 오행하고 배합하여 이 말이죠. 서로 배합하여 대도를 이루고자 하면, 즉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후로서 호랑이를 삼고, 신우는 이거는 저 원숭이니까는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으로서 호랑이를 삼는다는 거죠. 이 오행에서 이렇게 토가 중앙이 있고 금수가, 이것이 이제 저 손오공이잖아요. 목화는 저팔계고. 그러니까 손오공으로서 금수는 이게 호랑이잖아요. 금은 호랑이를 삼고 해인 저팔계를 용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호랑이가 되는 거고, 요건 토가 돼서 매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황파요. 그 용을 삼아야 하니 불가하다, 안 된다. 이 글에 빠지거나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글에 빠지고 상에 집착해서 용과 호랑이를 잘못 알아서 알면은 안 된다 이거죠. 용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알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맹인이 수련하고 애꾸눈이 단련하는 수련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과 호가 있고 여기 체가 되죠. 그 다음에 용은 용의 기운, 호랑이의 기운이 이게 이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호경이나 용호비결이나 용호대도나 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4번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